핵심 인재라는 걸 떠올리면 사실은 굉장한 종류의 HR 프랙티스들이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뭐 채용, 역량 모델링, 경력 개발, 석세션 플래닝, 리텐션을 위한 뭐 다양한 리워드 프로그램들이 깔려야 돼서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딱 나눠서 핵심 인재라고 분리해서 핵심 인재의 채용과 핵심 인재의 관리라고 분리해서 볼 수 있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고 HRM과 HRD를 따로 나눌 수 없다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해보고 가야 될 건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서 세션을 준비했고요. 사실 이렇게 세션 신청하시면서 뭐가 이렇게 듣고 싶나라는 걸 제가 어제 이렇게 쭉 봤더니 대부분 그 개별 기업 사례들을 제 말씀 궁금하셔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한 거에 개별 기업 사례는 좀 많지 않습니다. 컨셉추얼한 것들을 먼저 좀 정리를 할 거고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제 뒤에 이메일이나 이런 것들 남겨놓을 테니까 제가 스터디했던 여러 가지 그 핵심 인재 채용 관리 사례들, 뭐 개별 기업의 베스트 프랙티스들 공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30분, 이제 28분 남았는데, 를 소화할 아젠다들이고요.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고민해봤으면 하는 6가지의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각 6가지의 질문들은 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HR의 역할,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저 아저씨 이상한 얘기 하려고 한다 이럴 수도 있고, 뭐 핵심 인재 중요하냐, 왜 그러냐, 뭐 도대체 핵심 인재란 누구냐? 제가 이걸 좀 같이 고민해 오셨으면 좋겠다고 했고 어떻게 선발되고 채용되고 있냐 뿐만 아니라 핵심 인재라는 게 뭔데 그런 그 사람들은 제대로 비즈니스 임팩을 만들고 있는가 뭐 다시 핵심 인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선정을 하기는 해야 되나? 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오늘의 HR의 역할은 무엇이 돼야 할까요? 사실 이 얘기에 대해서 뭐 수십 년 전부터 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HR 저보다 더 오래 하신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뭐 올해가 공교롭게 그 HR 챔피언이라는 책이 나온 지 15주년 되는 해더라고요. 제가 어제 책장에서 꺼내봤더니 번역돼서 딱 출간된 게 15년 전 1월 30일이더라고요. 뭐 이미 저희는 이런 얘기들 뭐 언제적부터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가 돼야 돼. 저 입사할 때부터 듣던 얘기. 물론 이 중에 되게 상당 부분이 뭐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기도 하고 여전히 그런 부분에서는 부족함을 느끼시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전략적 파트너는 뭔데? 라고 물어보면 제가 생각하는 전략적 파트너란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자리에 초대되고 거기에서 내가 가치 있는 의견을 줘서 인사, 내가 이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일로 와봐. 인사 관점에서 A랑 B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되게 밸리드한데 그래서 내가 B로 하려고 했는데 인사가 이런 리스크와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A로 결정할게. 되게 고마워.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줘서 그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된다면 이건 전략적 파트너다. 근데 초대받고 있냐? 여러분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전략 컨설팅을 받으시죠. 뭐 B사, M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5억, 3억, 뭐 10억씩 주면서 전략 컨설팅을 받습니다. 받을 때 보면 뭐 쫙 받고 몇 달간 받았대요. 그리고 처음에 인사 임원 같은 사람들이 인터뷰도 해줘요. 한 2달, 3달이 지나서 중간 보고 받고 최종 보고 받는 날 인사 임원은 들어가죠. 그 보고가 사장 보고가 되게 잘 되고 뭐 BCG고 맥킨지고 다 잘 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고가 딱 끝나서 되게 잘 됐어.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전략 컨설팅을 리드했던 전략 임원이 찾아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인사 담당 임원실에 갑니다. 왜? 야, 나 이렇게 지금 전략이 세팅됐어. 전략을 수립했어. 누구한테? 뭐 BCG한테 컨설팅을 받아서 우리 이 전략을 할 거야. 그런데 이거 누가 할 수 있어? 네? 이거 누구한테 시켜야 돼? 그리고 대부분 그 누구한테 시켜야 돼에 대한 답을 쉽게 찾습니까? 전략 임원이? 잘 못 찾습니다. 사람을 시장에서 찾아서 뽑아서 정착시키는데 6개월이 걸리고 6개월이 지나면 그 전략 컨설팅 5억짜리가 분석했던 그때의 시장 상황과는 상당히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략 컨설팅을 할 거면 저는 인사팀에서 들어가가지고 인적 자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지 않은 전략 컨설팅은 이건 뭐 그냥 과외 선생님이다. 고액과외 하고 서울대 못 간다고 과외비 토해내지 않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략의 실패 사례가 여러분들 뭐 지금 생각만 해도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감히 생각하건대 인적 역량의 실행, 인적 역량 분석과 그것들이 고려되지 않은 전략, 죽어 있다. 인사가 전략적인 파트너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득달같이 사람만 보고 있는데 그 자료와 관점과 분석 결과들을 인풋을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그래, 오늘 핵심 인재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핵심 인재가 과연 중요하긴 한가?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여기 와 계시다고 여기 앉아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오늘날 모든 기업가, 모든 CEO들에게 가장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내일 가서 사장님한테, 사장님, 지금부터 HR의 KPI를 몇 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3개.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KPI 지표를 드릴 겁니까? 저는 이 핵심 인재에 대한 KPI를 사장님한테 턴오버 레이트를 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핵심 인재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꺼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겠다고 한 건데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왜 그러냐에서부터는 조금 인사와 떨어진 얘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 한 2, 3분 정도. 시스 스터디라고요. 글로벌 한 6,000명에서 7,000명의 C레벨 임원들, CEO, CMO, CIO, CFO, CHRO에게 물어서 향후 앞으로 2년간 비즈니스의 아젠다가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작년 말에 뭐라고 돼 있죠? Redefining Boundaries. 경계를 재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키 이니셔티브들을 보면 첫 번째, 디지털 인베이더들을 준비해라. 무슨 얘기지? 두 번째, 파노라믹 뷰를 가져라. 알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 최초이거나 최고이지 않으면 다 사라질 거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이런 장표 너무 많이 보셨죠? 세계 최대의 택시 기업이 택시 몇 대 갖고 있다고요? 0대. 세계 최고의 숙박 기업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몇 개 가지고 있다고요? 0평. 사실 이들이 만든 건 뭡니까? 우버, 에어비앤비가 그냥 앱을 차고에서 앱을 만들었습니다. 우버가 앱을 만들 때 뉴욕의 택시 기사들이, 한국의 이 택시 노동조합들이 저들이 나의 경쟁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나요? 메리어트와 컨라드 그룹 같은 데가 에어비앤비라는 애들이 차고에서 앱을 만들 때 쟤네들이 우리한테 가장 파워풀한 경쟁자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다는 겁니다. 다시 디지털 인베이더, 이제 앱을 만들어서 그냥 그 사업의 경쟁 관계를 다 뒤집어 엎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파노라믹 뷰, 어느 실리콘밸리 또는 다른 데의 차고 안에서 언제 내 경쟁자가 태어날지 모르겠구나. 그런데 다 각설하고 첫 번째이거나 최고이지 않으면 나는 사라지겠구나 라는 경쟁 환경이 이미 꾸려지고, 전 세계 7,000명의 C레벨 임원들이 이제 이런 환경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환경이다. 이거 쉐어웨어입니다. 구글에 가서 시스 스터디라고 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에서 오늘 현재 우리 이노베이션 안 해야 돼 라는 기업이 없죠. 근데 그런 모든 이노베이션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굉장한 데이터를 어딘가에 긁어 모아서 AI한테 탁 넣어가지고 인사이트를 받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환경에 우리가 왜 다시 사람에 집중해야 되나. 이것도 제가 정리해 놓은 글들이 저기 있으니까 저 URL을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첫 번째로는 기술과 경쟁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이제 여러분들 포함해서 젊은 세대들은 인류 최초로 로봇과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거기에서 생산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핵심이죠. 엔드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에 미치는 개인의 영향력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포드가 자동차를 만들 때 너트와 볼트를 조이는 최연수가 1년차, 5년차가 됐는데 최연수를 빼고 신입사원을 꽂는다고 해서 그 자동차의 퀄리티의 차이가 큰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미 사람 한 명 잘 뽑아서 세상을 바꾼 사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죠? 지금 스마트폰 몇 살이죠? 10살. 10년 만에 제가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을 이렇게 뺏어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있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불안해지실걸요? 그런 식으로 그냥 똘똘한 애 하나가 세상을 바꾸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런 걸 만들어내는 우리의 고객, 인사의 고객인 직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달라요. 예전에는 고용을 해주니까 당연히 규범적인 애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요 이제 그러니까 월급보다 그냥 워라밸 할래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그리고 지금 시니어리티들한테 물어보면 요즘 애들 외계인 같다고 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가치에 우리가 인사가 그들이 원하는 일하는 환경, 일하는 방식 제공하지 못하면 탑 탤런트가 우리한테 있을 거냐, 핵심 인재가 있을 거냐, 이거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이 절대 권력이 돼버렸습니다. 기술 가진 놈이 진짜 파워풀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제가 한 조직에 속해 있는 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몇 시간 일하고 연봉을 버는 친구들이 이미 생겨나고 있고 슈퍼템프라는 얘기들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들이 다 이노베이션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고 저희도 기업 고민하고 있고 이노베이션을 고민해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완벽하게 새로운 일을 해볼 때 가장 쉽고 빠르고 싸게 할 수 있는 방식이 뭡니까? 네, 경험이 있죠. 지금의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할 때 뭐 했나요? 미국 가서 IBM 왓슨 연구소에 있었던 진대재 하이어링, 황창규 하이어링, 권호연 하이어링 15조짜리 반도체 라인 까는 것보다 그 사람들 15조씩 못 받잖아요. 기껏 해봐야 몇 억 아닙니까? 사다가 해보는 겁니다. 머저 앤 애퀴지션이라는 단어, 애퀴지션, 내가 저 사람을 사와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 저 인재를 내가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비즈니스를 실행할 수 있다. 탤런트 애퀴지션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아닌 그냥 하이어링 오퍼레이셔널 프로세스는 전 다 리크루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중요한 얘기. 도대체 핵심 인재는 누구냐? 질문의 시작은 어디냐? 다시 경쟁 환경을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고 있나? 제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장표가 이 장표 한 장입니다. 아니, 뭐 여러 장표 다 제가 심혈을 기울였죠. CEO들의 최대 관심사, CEO들이 맨날 하는 고민. 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서스테이너블한가? 계속 성장할 수 있나? 예스. 그러면 우리가 세계 최고의 기술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나? 그것도 예스. 그럼 뭐 해야 되죠? 우리 내부의 인력 중에 누가 핵심 인재야? 누가 비즈니스 임팩트를 만들어? 얘 어떻게 키울 거야? 앞으로 누가 이걸 다음에 할 거야? 얘 어떻게 안 나가게 할 거야를 고민해야죠. 핵심 인재 선정 양성 관리.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기업이 그랬죠.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최고는 아닌데 이 비즈니스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 잘 될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지금 세계 최고는 아니야. 라고 해서 데리고 온 겁니다. 어디서? 세계 최고 수준의 IBM 어디.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 우리의 비즈니스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 라고 하면 그게 뭐건 그게 무엇이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뭔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데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보자. 어디서건. 이 고민이 지금 CEO들이 하는 고민일 것 같아요. 네, 3초만 더 드리겠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자, 그래서 단일 프랙티스로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 프랙티스가 제가 보기에는 이 핵심 인재 관리인 것 같아요. 사람 중심 인사의 핵심 인재의 어프로치, 핵심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핵심 인재. 직무 중심 인사의 핵심 인재에 대한 어프로치. 핵심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핵심 인재. 뭐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 다를 것 같죠. 아까 계속 얘기했습니다. 저희 기업들이 되게 많이 오래전부터 패스트 팔로잉 전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익스플로레이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선진사로부터 인력을 영입해 왔고 지금 걸 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면 앞에 장표죠.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사람으로 어프로치를 하다 보니 이 말 한마디가 제가 보기에는 핵심 인재 관리를 다 망쳤다고도 생각하는데 이래서 생긴 게 뭡니까? 사장의 KPI에 핵심 인재 인력 확보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몇 년 전부터도 이거 그냥 뽑는 숫자로만 핵심 인재 관리하는 게 맞냐. 그리고 대부분 명확한 직무가 정해져 있고 명확한 비즈니스 방향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의 수를 확보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잘 나가는 회사에 있던 사람들 데리고 와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력서가 아름다운 사람들 뽑고 이 친구가 들어와서 뭐 잘하네 못하네 먹고 튀었네 비싸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근데 우리가 뽑기 전에 정말 제대로 된 걸 물어봤냐. 왜냐하면 이 핵심 인재 채용한다고 해외로 나가서 신사유랑단으로 다니고 인사 임원이랑 사장이랑 얘 괜찮은데 이러면 들어와서 뽑았잖아요. 더더군다나 대규모 그룹사들에서 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죠. 뭐 채용 그룹에서 채용을 관장한다는 인력관리위원회 같은 조직들에서 이렇게 HR이 써놓은 리포트를 보고 얘 돼, 얘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습니다. 비즈니스에 대한 임팩트 검증 가장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승인하고 말고를 했죠. 지금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명품 프로그램들, 뭐 임원 양성 과정, 최고 경영자 과정, 최고 리더십 양성 과정, 뭐 이런 것들에 핵심 인재들을 뽑겠다라는 취지가 맨 첫 장에 여러분들 보고서 다 그렇게 쓰잖아요. 우리 핵심 인재. 근데 다 계속 번갈아 가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들어왔다 나가면 이 사람이 정말 핵심 인재로 양성되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 건 HR이 자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제가 SLP에 뭐 임원 양성 과정에 몇 명 넣었어요. 그 중에 몇 명이 임원되는지는 그 다음엔 별로 트래킹 안 해요. 그리고는 이것도 웃겼죠. 몇 년 전에 모든 임원은 핵심 인재? 임원들이 지금 다 비즈니스 임팩을 잘 만들고 있습니까? 다분히 사람 중심. 우리 임원들은 그래도 괜찮은 일을 하고 있고 되게 중요한 사람이잖아. 우리가 얘들 대우해줘야지. 사람 중심으로 어프로치 하다 보니까 그냥 순전히 HR의 아젠다고 핵심 인재 확보는 진짜로 채용만 좋은 HR 프랙티스를 해왔습니다. 반대로. 저희가 저도 뭐 국내 대기업에서 12년을 일했으니까 뭐 저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하이라이트 하려고 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외 기업이 다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직무 중심 인사는 가장 기본의 어프로치가 직무이기 때문에 매해 초에 한 해의 핵심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공표되고 비즈니스의 우선순위가 공표되면 이 일을 누가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자리가 중요해가 선정이 되고 그 자리는 뭘 해야 돼가 공개됩니다.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벤치마킹하고 싶어 했던 구글의 OKR, Objective and Key Result의 핵심 뭡니까? 공개 아닙니까? 누구든지 신입사원도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파운더의 키 오브젝티브가 뭔지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사례를 간단히 2016년에 CES에서 지니 로메티가 저렇게 IBM을 정의했어요. 커거너티브 솔루션을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인더스트리에 포커스해서 만드는 회사야 IBM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로부터 뭐 8개월 만에 이런 기사가 떴죠. 해고의 시대에서 채용의 시대로. 그래서 클라우드 어마어마하게 뽑았고 뭐 커거너티브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인더스트리 전문가들이 총 40만 명의 직원 중에 2년 만에 10만 명을 뽑았다. 4명 중에 1명을 다 갈아치웠다. 그리고 남은 30만 명을 트랜스포메이션 시키기 위해서 교육에 1조를 투자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직무 중심 인사에 대한 어프로치. 핵심 비즈니스, 핵심 직무, 여기에 필요한 핵심 역량. 이 정도 되면 채용을 할 때의 마음가짐도 다릅니다. 제가 이런 질문, 뭐 채용을 얼마 전까지 이잡지 여러분들 기업에, 특히 국내 기업에 전 직무에 JD가 다 있나요? 요즘 근데 신입사원들, 뭐 경력사원들 제일 먼저 달라고 하는 게 JD죠. 그럴 때마다 새로 만드니까 이 JD가 오버랩되거나 빠져 있는 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한 해 내내 하는 스킬 갭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게 샘플인데요. 뭐 지금 잘 안 보실 것 같은데 이 빨간색이 크리티컬 갭이 있는 데다 에리어는 이런 비즈니스 영역에서 이런 카테고리로 이런 갭이 있다. 그래서 HR과 채용팀의 최우선 과제는 이 스킬 갭을 줄여나가는 거다. 이게 인사임원의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첫 줄에 무조건 스킬 갭 클로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인재 확보의 시작, 핵심 인재 확보의 시작은 아까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던 이렇게 급변하는 경쟁 환경에서의 비즈니스가 먼저 고려돼야 된다. 그래서 선발된 핵심 인재, 아까 뭐 적응 논란, 먹튀 논란, 비즈니스 임팩을 만들어내고 있나? 여러분들 작년에 뭐 사장님의 KPI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뽑은 사람들이 비즈니스 임팩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핵심 인재가 아니라 핵심 인재 할아버지더라도 새로운 환경과 사람과 하다못해 이메일 시스템도 바뀌잖아요. 여기서 비즈니스 임팩을 만든다는 게 쉽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 인재 들여놓는 순간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특히 우리나라 같은 노동 환경에서 변수입니까, 상수입니까? 이거 상수입니다, 대표. 그러면 자, 얼마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왔는데 이게 상수예요. 빼질 못해요. 그러면 저희가 본전을 뽑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네, 써먹는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준 거보다 더. 그래서 사실은 핵심 인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해당 직무에서 최대한 발휘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성공시키게 하는 것만이 핵심 인재 확보한 뒤에 해야 될 일이, 인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지원을 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여기서 비즈니스 임팩트 만드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사람들한테 마치 비호를 해서라도 그 비즈니스가 되게 하고 그 비즈니스의 토픽이 뭐여야 한다고요? 사장이 맨날 고민하는? 우리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냐? 그 비즈니스가 뭐냐? 그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그걸 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다가 가장 본전을 뽑는 일입니다. 뭐 다른 전 면접도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아, 저는 5천만 원, 뭐 면접자는 5천만 원 주시면 제가 1억처럼 1억만큼 일할게요 라고 하지만 난 3천만 원만큼 일해야지 라고 하고 있고, 뭐 면접 회사 쪽에서도 아, 내가 너 5천만 원 주고 한 3천만 원쯤 일해도 될 것 같아. 하지만 1억 좀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제가 다시 핵심 인재는 모든 기업가와 CEO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토픽이다. 왜? 아까 그 비즈니스 환경이 디지털 인베이더들이 갑자기 막 나타나고 파노라믹 뷰를 못 보다가 보면 뒤통수를 맞고 최초이거나 최고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시킬 거냐 라는 토픽에서 이걸 가장 싸고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 그런 HR 프랙티스 중에 하나가 핵심 인재 확보다. 그래서 사장이 뭐 어찌됐건 최고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뭐 단위에도 다 있겠지만 기업의 최고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도어 오프너 역시 핵심 인재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핵심 인재를 찾아서 확보하고 조직 내에 끌어들여서 전략적 의사결정에 얼라인된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뭐 5억짜리 컨설팅을 받건 10억짜리 컨설팅을 받건 아, 우리는 이 전략을 하려면 이 친구가 있어요 라고 해서 전략을 실행을 가능하게 하고, 그래서 비즈니스를 실현시켜서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일, 이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쉽고 빠르게 저희가 그토록 십수년 동안 해오고 싶었던 저희의 역할, 인사가 비즈니스의 전략적 파트너가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을 끝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칠 예정인데요. 이 얘기를 HR 하는 사람이 안 하고 마케팅 하는 사람이 했다는 게 저는 더 대단합니다. 모든 회사의 이슈에 아주 절대적인 솔루션,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코카콜라의 CMO가 한 말인데요. 네, 최고와 함께 일하라. 십수년간 아니면 더 길게, 더 짧게 인사를 고민하는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지만,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으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를, 최고의 사람을 여러분의 조직으로 끌어들이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끝으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